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백부터 한석입니다. 그 애견 얘기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역시 다 알아 이상목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이제 견종까지 해서 일반적인 거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돈. 그렇죠. 이게 뭔가 이제 우리가 반려견으로 애견과 같이 산다 이러면 그냥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비용이 이제 많이 들잖아요. 우선은 이제 뭐 질병 이런 거. 근데 이게 보험도 잘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이제 옛날에 가축병원이라고 하는데 동물병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먹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먹이고. 옛날처럼 뭐 내가 먹던 거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지난 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또 주면 큰일 나는 그런 음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사료를 먹이게 되는데 또 입혀야 돼요. 요즘은 네. 또 옷도 입혀야 되고.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걔가 원래 그렇게 야생에서 자라는 건데 저렇게 막 누비로 입혀갖고 사람이랑 똑같은 그런 체온을 유지하는 게 과연 건강에 좋은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동물학자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개는 사랑하지만 개는 개같이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자연 속에서 이겨내는 그 습성을 그냥 유지하는 게 건강한 게 아닌가 보이는데, 갑자기 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비용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런 이제 질병과 사료, 뭐 이런 거,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료값, 그 다음에 정기검진. 요게 이제 가장 큰 축을 차지를 하죠. 강아지한테는. 뭐, 예방주사 맞춰야 되고, 그리고 뭐, 병이 있으면 항상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데 강아지 보험이 있어요. 강아지 보험이 있는데, 7살 미만까지 적용이 돼요, 치료비가. 그런데 강아지가 질병이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7, 8살이 지나야 그때부터 걔가 병들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뭐, 들어봐야 소용이 없죠. 뭐, 우리 집 애 중에 하나는 또, 에디슨병이라는 게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춰야 돼요. 에디슨병? 네, 그 뭐 부신피질. 똑똑해지는 병입니까? 아니, 그 부신피질 호르몬인가? 뭐, 그게 뭐 잘못돼가지고, 하여간 애가 주사를 안 맞으면 그냥 쭉 뻗어요. 애가 기절하는 거예요. 거의 혼절하다시피 해서, 이게 이제 그, 개 공장에서 나온 강아지들의 폐해예요. 개 공장은 또 뭐죠? 그러니까, 그, 모견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강아지를 양산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종자의 그 견종이 유행이다 그러면 그냥 그렇죠. 기쁘다 그걸 생각하게 해서. 그러니까 참 인간이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에 나온 거 보면 막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막 제왕절개로 놓고 또 꼬매고 또 그 수정시키고 막 이런 그렇게 나온 개들이 이제 병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뭐 사실 뭐 파양이라고 해도 되고 누가 이제 선물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렇게 받은 개들이에요. 저희는 지금까지 다 그렇게 받아서 개를 키웠는데, 얘 이제 주사 한 달에 10만 원씩 주죠. 나도 병원에 1년에 돈 10만 원도 안 쓰는데 얘는 1년에 120만 원씩 쓰는 거 아니에요. 의료보험이 돼 있으니까 병원 한 번 가도 그렇게 많이 안 내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뭐 제가 뭐 얼마에서 얼마 듭니다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일단은 이제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사료값이 있어요. 사료값은 기본적으로 사료값만 들으냐 간식값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잘했을 때 뭔가 또 강아지가 포상을 해야 포상을 해줘야 나를 주인으로 잘 섬기고 이게 항상 상전으로 섬기지. 그건 중요하죠. 그래서 상과 벌을 항상 하기 위해서 간식비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쉽게 보면 마트에 가시면은 애견 코너에 보면은 쫙 섹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적당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 식당 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10,000원 미만의 백반집에 있는 그런 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축병원에서 파는 뭐 프리미엄 사료, 유기농 사료 이런 거 있습니다. 한방 사료. 한방 사료, 뭐 건강 보조 식품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가격이 한 1.5배에서 2.5배까지 올라가죠. 이런 거는.
그런 거를 이제 먹고, 정말 프리미엄급 사료 있어요. 뭐, 그럼 뭡니까? 뭐가 달라요? 사람이 먹는 거를 똑같이, 아니, 물론 게 사료도 사람이 먹는 거 갖고 만들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닭고기를 뭐 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닭고기 원육을 그냥 뭐 가슴살을 뭐 찍어서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비가열식 사료, 뭐 가열식 사료 뭐 이래가지고 막 되게 비싼데, 그거는 뭐, 강아지가 특별한 그 음식에 취약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거를 먹여야 되지만은, 아니, 저희 애도 그 피부병이 있어서 유기농 사료를 먹이니까 애가 밥을 안 먹어. 맛이 없으니까. 유기농은 예, 맛이 없으니까. 네,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먹다가 병을 치료를 하고 일반 사료를 주니까 환장하고 잘 먹고 이러면서. 맨날 밥 달라고 밥 시간만 되면은 이제 제 방문 긁고 이러는데, 강아지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하고 이제 배변 패드 있죠? 네. 배변 패드 이것도 돈이 꽤 들어요. 그 패드 이제 뭐 100장짜리, 200장짜리 하나씩 사면은, 우리 집에 정말 많아요. 집에 쌀은 떨어져도 그거는 또 어떻게 안 떨어뜨려. 막 이렇게, 확 이렇게 있으면은 배변 패드 하루에 몇 장씩 날라가죠. 또 그 버리는 것도 또 쓰레기 봉투 값 들어야죠. 그렇죠. 그거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많이 드네요. 많아요. 사람보다 네, 많이 드네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애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이, 시간적, 경제적, 나의 그 노력, 열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그 애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니어인데, 네. 여자분을 이제 사귀어서 네. 두 분 다 사별했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재혼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 여자분이 기르는 개가 병이 나서 수술했는데, 네. 200만 원이 든다. 그래서 그런 분이, 나 이거 계속 살아야 돼요. 이런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진짜 개 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개는 될 수 있으면 사료를 먹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물론 개가 먹을 수 있는 거, 일반적인 거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편리함과 이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료를 먹으면 개가 변을 봤을 때 좀 빨리 마르고요. 냄새가 좀 덜 나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먹는 걸 예를 들어서 그냥 물 말아서 밥을 줬다든지, 그냥 우리가 먹는 고기 중에 일부를 좀 줬다든지, 이렇게 주면은 이제 변에 대한 부분이 빨리 건조가 안 되고, 또 좀 냄새도 좀 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료를 그거는 인간의 편의성 때문에 사료를 먹이고, 강아지한테도 영양 밸런스나 이런 것도 다 맞기 때문에. 근데 보면, 그러니까 제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 지금은 저는 이제 안 기르지만, 과거에 길렀을 때 보면, 이제 개 사료를 사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개를 좋아하는 마음에 무조건 비싼 거를 사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개사를 어떻게 골라요? 개사료 일단 거기 요즘은 다 써있죠. 중형견이냐, 중형견, 소형견, 대형견 이런 거 다 써있는데 일단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판촉 사원이나 누가 있으면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애가 사료를 잘 안 먹어요. 그러면은 브랜드를 바꿀 때 거기 있는 직원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서 혹시 샘플 같은 거 있으면 좀 줘보세요. 애가 지금 기존에 딴 걸 먹고 있는데 사료를 바꾸려고 하는데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샘플 있으면 이렇게 증정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요즘은 그런 게 잘 있으려나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반백부터가 이제 구독자가 아직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구독자 늘어나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사료회사랑 컨택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공구라고 그러나? 예, 공동구매. 그런 걸로 한번. 그래서 이제 사료 얘기하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 여자친구가 자기 집 개가 너무 밥을 안 먹는데. 베이컨을 구워줘도 안 먹고, 소세지도 안 먹고. 갈비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밥을 잘 먹이게 내가 훈련을 시켜서 보내줄게. 우리 집에 내가 한 일주일 내가 데리고 있을게.
그 소세지하고 베이컨하고 뭐 식량을 다 받아왔죠. 음. 그건 내가 먹고. 음. 우리 집 게살로 안 먹어? 먹지 마, 새끼야. 챙겨놓고. 먹을 때까지. 한 이틀 굶기니까 먹더라고. 이틀 굶으면 먹어요. 그런데 이거 개 밥 안 먹는다고 너무 막 이렇게 애달파할 거 없어요.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 밥 안 먹고 이런, 물론 개가 밥을 잘 먹고 안 먹고 컨디션에 따라서 있는데, 그거는 주인이 베리는 거예요. 밥 안 먹는다 그래서 자꾸 이거 먹이고, 이거 먹으니까 잘 먹으니까 이거 먹이고 하면은 사료를 안 먹게 돼요. 아니, 걔가.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도 갈비까지 삶아줬으니까. 나 먹을 갈비도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게, 걔를 기르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여쭤보는 게, 네. 진짜 과연 사료를 막 이렇게 비싼 것만 먹이고, 뭐, 그래야 되는 건가? 물론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쓰셔도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저가 사료를 먹인다고 해서 강아지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전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거보다 정기적으로 같이 나가서 운동해주고, 털 관리해주고, 귀 해주고, 관리해주고, 치아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지. 네, 네. 사료만 좋은 거 먹이면 애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비만이 그런 거 돼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무조건 비싼 거 먹이고, 나머지는 방치. 네. 그러니까 그럼 걔가 피부병 점점 생겨요. 뚱뚱해. 피부병 그래서 생기고. 이제 병 걸리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 예를 들자면 불독 있잖아요. 네. 불독은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이 키워야 돼요. 불독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코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턱이 이렇게 내려왔어서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부정교합이고 호흡에 문제가 호흡도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 맨날 치료비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병 잘 생기고, 퍼그, 프렌치 불독, 브리티시 불독 이런 것들. 그런 거 되게 키우기 힘들고, 뭐 독일 같은 데는 이런 종들, 단지종들, 뭐 이렇게 다리 짧은 이런 개들은 보유세가 되게 비싸요. 막 한 18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1년에 개 한 마리에 그 보유세 부과가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개 보유세는 없는데 그렇게 보유세가 되게 심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견종, 그리고 뭐 저번에 말라뮤트 얘기했지만 말라뮤트는 털 구조가 이중모예요. 그 추운 데 사는. 그래서 개 털을 벗기면은 애 한 마리가 나와요. 개가 이만큼 털갈이 할 때 보면. 그래서 그런 거 감안을 하시지 않고는 이 개 정말 뭐 사료 좋은 거 먹인다 이거보다는 꾸준하게 개는 관리해 주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요즘에 인간의 탐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한테 옷을 입히죠. 뭐 개는 기본적으로 그 항온 동물이에요.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사실 저녁에 잘 때 개 이렇게 안고 자면 따뜻해요. 그런데 이제 개들을 자꾸 이제 이쁘게 보이고 싶어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겨울에 이제 패딩들 쫙 나오죠. 네. 패딩들도 브랜드 있어요. 예, 브랜드 뭐 게나다 구스. 예, 예. 게나다 구스도 있고 멍클레어도 있고 멍클레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해서 그거 보고 되게 웃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서 나도 하나 사봤는데, 그렇게 이제 개들 옷을 입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내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개는 옷도 절대로 안 입는 개들이 있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아니 뭐 없는 지대도 아니고 말이야, 얘는 맨날 벗고 다니고 좀 얘도 옷 좀 한번 사서 입혀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의 취향과 각자의 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개를 위해서 그 프라이어리티를 정해갖고 뭐가 투자돼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선행적으로 그거를 하시는 게 되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뭐 먹이만 고급 먹인다고 개가 뭐 옷만 좋은 거 입히고 아니고. 뭐 그게 좋은 거 아니니까 일단은 관리를 얼마나 잘하시냐. 시니어분들도 운동 삼아 시간 나실 때마다 개랑 산책하고 좀 그러시는 게 오히려 걔한테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애견에 들어가는 비용, 특히 이제 그 질병 관련된 거, 또 사료 관련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언젠간 우리가 이제 그 애견하고도 이별을 하죠. 그런 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